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걸 헷갈립니다. 형사법무원이라고 제가 빠르게 맨날 불러가지고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나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입니다. 네. 자, 봄이 이 대통령 선거 또 요즘에 후딱한 거가 그렇죠. 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간 게 아니라.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되고 새로운 대통령께 많은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또 희망하고 계시니 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경제에 대한 열망을 좀 잘 헤아리셔서 좀 행복한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 코로나도 이제 그게 가장 급선무죠. 코로나19 극복. 예. 이제 종식되기 이제 동식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또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3월 한 달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의원이 이제 봄을 많이 탄다고 하죠. 아유, 좀 많이 타죠. 네. 봄을 많이 타면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졸리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봄이 타면 저희 이제 회사 앞이 양재천이에요. 양재천인데 네. 이 양재천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목에 피어요. 네. 그러면 진짜 흐드러진 그 꽃을 보면서 야, 이 벚꽃을 앞으로 내가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그건 봄을 타는 게 아니라요. 무슨 어떤 자아성찰인데요? 내가 이제 이 꽃을 몇 번이나 본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 가끔 모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야, 이거 한번 다시 지금 언제쯤 봐야 되나? 뭐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지금 봄을 타는 게 아닙니다. 승재현 의원 지금 어떤 남성 갱년기 지금 들어가셔서 자전거를 타보시면 어때요? 좋죠. 자전거 저 집이 하남이라서 그 팔당댐까지 자전거 타고 이제 하남 뚝방길 그러니까 한강변을 달리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전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성 갱년기인데요. 하체에 정말 좋다고 하니까 자전거를 알겠습니다. 꼭 타시면서 새봄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정점만 찍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확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걸 저희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거의 이런 코로나19가 벌써 2년, 3년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가까이 이어지는데 코로나19 금융사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그렇죠.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2년 정도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요. 수법도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방역용품이 지금 굉장히 이제 금값이 되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가 이제 진단 키트가 좀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좀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비싸지다 보니까 방역 용품을 공급하겠다며 대금만 받고 사라지는, 흔히 말해서 탕치기라고 합니다. 이 탕치기가 어떤 건가 하면 돈을 선불로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불 받았는데 그리고 그 선불만 받고 이제 물건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수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진짜 제가 섬뜩한 사건을 하나 봤는데 역학조사관까지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고 돈을 빼돌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방역 정책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범죄, 그리고 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역용품이요, 이번에 추경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뭐
싸게라든가 저렴하게 그렇죠.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은 갖고 있을 겁니다. 네네. 이 점을 노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네.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 물건도 안 왔는데 예, 돈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저 같아도 안 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속인 건가요?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물건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 번 정도 앞에 조금 하고 또 뒤에 있는 물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우리 저 정철진 소장님도 네. 문자 받으셨나요? 제 지금 이렇게 휴대폰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가게에 방문해 방역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 유사한 거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귀하의 회사가 맞습니다. 예, 방역 지원금에 뭐 했는데 거기 위에 광고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괄호 열고 예,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영업자 A 씨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딱 받았는 거예요. 전화를 딱 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나한테 왜 전화를 했지? 라고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운영하시는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가게의 운영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딱 이야기를 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 찰나에 문자가 하나 빵 가는 거예요. 그 문자가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셔서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소셜 네트워크 SNS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사건 아니에요. 지금 방역 물품 사건은 네네. 이따가 할 겁니까? 뒤에 할 거고요. 말씀을 지금은 이제 문자 사건 먼저 갑니다. 문자 사건. 문자 사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포심에 딱 휩싸여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방역 그 역학조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문자가 탁 가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기가 이루어지는데 하고 알게 모르게 이럴 수도 있죠. 아, 내가 지금 그 역학조사관이 올 만큼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내 피해를 알아주는구나. 그렇죠. 예, 이런 믿음이 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끊기면 어떡하나 근심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이제 일고 있던 차에 문자가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까 우리 뭐 소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이런 타이밍에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라고 해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찍어서 전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나중에 밝혀지는 내용이지만 이 역학조사관은 사기범이었고 인터넷 주소 역시 다 가짜였고 그 문자 아까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찍어 보내라고 했는 그 문자 SNS는 결국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휴대폰에 설치돼서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을 사기범들이 다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 안에 우리가 보통 참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통장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가기관에서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 국가기관에 통장하고 주민등록 자문료 줘야 되니까 보내달라. 통장 번호 보내달라. 그러면 통장 딱 찍어놓은 사진 그걸 딱 이제 송출하기 위해서 저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갤러리 앨범에 넣어놨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확인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그게 이제 됐죠. 아까 신용카드, 신분증, 통장 사진까지 다 됐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도 있고 이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핸드폰에 본인 확인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퍼즐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신분증도 있고 이제 통장 번호도 있으니까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A라는 그 피해자 이름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거래 계좌를 열어두는 거예요. 해외 송금 서비스요? 그러니까 해외로 돈이 이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인증이 이제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이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에 전화도 받았죠.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를 보낼 사진? 때까지 이게 사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전화가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문자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제 A 씨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올 텐데 인정번호만 누르면 방역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화가 우리가 보통 오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인정하면 전화 딱 받으면 휴대폰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휴대폰 인정이 문자가 오면 그거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 예, 선구 뭐 42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 지시대로 인정번호를 누르는 순간 A 씨 계좌에 있던 돈이 그 해외 송금 계좌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법을 만들었는 거죠. 야, 그러니까 굉장히 공들여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정신없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예. 질병관리청에 있는 역학조사관이다. 당신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영업정지다. 예, 영업정지다라고 하면서 문자가 하나 딱 오니까 지원 대상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지원 대상자구나. 그렇게 해서 신분증하고 신용카드 사진 딱 보내니까 그러자 그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렸을 때 통장 그 번호를 알게 되고 앨범이나 이런 거 뒤졌고 뒤졌고 통장 번호를 알아서 송금 계좌 하나 만들었고 송금 계좌라는 건 그 사람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다른 해외 송금 계좌로 보내는 거를. 그런데 이 해외 송금 계좌 서비스를 어떻게 가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마 그 특별하게 문제 없이 가입될 것 같아요. 그쪽에는 뭐 확인 절차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분증이나 이런 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직접 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장 번호가 있으니까 그럼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 번호로 비대면 개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특정 뭐 주식을 거래할 때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신분증 있고 그다음에 통장 번호 있으면 이렇게 탁탁탁탁탁 되듯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기꾼들이 돈을 빼간다고 하니까요. 정말 꼭 기억하실 게 절대로 무슨 인증번호를 누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막상 이렇게 뭐 우리가 작업한다 뭐 공사 친다 이러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나절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앞에가 이 사람들이 정말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질병청에 있는 역학조사관을 사칭해서 사람을 공포에 빠뜨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패닉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걸 알고 문자가 왔다는 희망을 주고. 근데 진짜 다행히 A 사장님 계좌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만약에 1000만 원이나 이런 돈이 있었다면은 다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얼마만한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의 어떤 피해 금액도 피해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범죄 수법을 알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수법을 좀 깊이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자영업자분들 저도 아마 이 문자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자가 폭격기죠.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는 뭐 이게 제 한 6번 정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있는 문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게 나오고 전화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누르는 순간 사실상 이제 사기꾼들한테 빠지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문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국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말, 두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말, 그다음에 특별금융지원금 이렇게 굉장히 팬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그 우리 어떤 물건을 살 때 언제나 이야기하는 선착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받은 거 정확히 보여드릴까요? 저도 받은 거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기획재정부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극복 특별자원지원 신청 대상이 이오나 현재까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안내 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까? 똑같아요. 그 밑에 보면 번호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예산 규모 3조 5천억. 그러니까.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런 게 무한대로 오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번호가 전부 다 사기꾼들의 전화번호가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면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대책금융지원 담당 뭐 승 팀장입니다. 하겠죠. 무슨 일로 기획재정부 누구입니다. 뭐 하겠죠. 뭐 제가 이런 뭐 철진 소장님이 뭐 이런 사정에서 제가 그런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또 주시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정 문자가 하나 필요하니까 인정 문자가 하게 되면 그 번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깔려 있는 URL 주소는 전부 다 이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그 전화를 받고 뭐 신분증을 주면 그다음에 통장 번호를 주면 그것도 개인정보 누출이고 그걸 통해서 해외 송금 계좌 같은 걸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화 통화를 대부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실제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의 온라인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뭐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뭘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이 소규모의 어떤 그 가게들의 지금 우리 철진 소장님 같이 슬진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하듯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민생경제 지원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이런 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뭐 무이자 뭐 최소 뭐 5천만 원에서 몇 억 그런 거 선착순 지원 이런 거 다 거의 다 사기죠? 네네 맞습니다. 늦으면 지원금을 늦으면 지원금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통화를 유도하는 거는 다 가짜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앞서 방역 물품 그거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방역 물품 사실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준비하는 게 그 시리즈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탕치기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을 받고 난 다음 물건을 받는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계약금을 주죠. 그 계약금을 완전히 떼어 먹고 가는 그런 어떤 범죄들인데 이 범죄가 특히 자가 진단 키트와 관계돼서 약국에 무차별적으로 또 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저희들 같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방역 물품 사기는 원래 오늘 게 아니었네요. 네네. 제가 일종의 피싱한 건데요. 제가 두 개를 준비하면서 사기가 요새 가장 극성되는 두 가지를 준비하는 바람에 제가 앞뒤가 같이 그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자 사기 중에서요. 지원금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차별적으로 지금 발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화 통화를 유도하면은 그냥 사기입니다. 네,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조그맣게 괄호에 광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목돈 지킴 연구소였습니다. 승지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